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한복입니다. 40년 이상 한복 외길을 살아오신 한복 명장 이소정 선생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40년 이상을 뭐 전시회도 하고 뭐 체험관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한복을 만드시고 이렇게 또 세계에 알릴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한복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바느질을 아주 잘하신 바느질 아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어머님이 안 계시면 동네에서 그 혼례나 그 상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한 분이 마을에서 바느질을 제일 잘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밑에서 항상 제가 어머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럼 기초적인 한복을 만드는 방법은 어머니께 배우셨고 네.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떤 노력과 좀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명장이 될 수 있었죠? 이제 명장은 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그 당시는 20년 이상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한다는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독일에서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거기에서 한 50여 벌 갖다가 전시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1년에 한 번씩 명장 서류를 내요. 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명장을, 그때 한복 명장을 뽑는다는 그런 그 공고문을 보고 네. 넣었는데 첫 번에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2번 정도 넣었었어요. 근데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이제 경력이 다 됐으니까 서류를 내도 괜찮다 해서 이제 그때 독일 전시도 네. 또 성과가 좋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서류를 냈는데 다행히 네. 선정이 된 거죠. 감사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한복 명장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9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저까지 다 포함해서 9분 중에 네. 전국에 한 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또 한복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사연이 도착해서 사연 하나 읽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왕자동에 사는 77세 77살이시래요. 양건숙이라고 합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요즘 제가 행사도 많고 밖으로 외출할 일이 많은데요. 서랍장을 열어봐도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어느 날 저희 소녀가 예쁜 치마를 입고 나가는 걸 봤어요. 물어보니 허리 치마라고 하더라고요. 생기가 꼭 한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련돼 보이고 이쁘던데 혹시 이 허리 치마라는 것도 한복인지 또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입을 수 있는 옷인지 만약 입을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그 허리치마 제가 생각하는 그 허리치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올라와 있는 치마 좀 긴 거를 좀 입는 모습들을 좀 젊은 친구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입는 거 좀 봤는데 그게 지금 한복을 좀 개량한 거죠? 어떤 겁니까? 개량, 그렇죠. 네. 이제 개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개량이란 말은 한복에서 쓸 수가 없고 그래요? 약간 이제 한복을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만든 옷인데, 사실은 그 옷을 그 드레스 하신 분들도 있고 한복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드레스와 한복을 겸업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약간 변형을 해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한다고 해서 허리에 딱 맞게 이렇게 일자로 탑으로 아시죠? 네네네. 이게 탑 그 치마를 만들어서 주름을 잡아서 그 하는데 그거는 약간의 양장 비슷하면서 드레스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으니까 또 새로운 멋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게 입고 싶다 그러면 원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사실 뭐 우리 전통적인 한복이 단아하고 정말 우아한 어떤 이런 매력이 있다면 시대의 또 흐름에 맞게 좀 다양하게 그렇죠. 변형되게 새롭게 좀 만드는 것도 네. 한 가지 새로운 멋이고 이게 네, 앞으로 네.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난다면 한복의 흐름의 추세에 어떤 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한복도 반드시 어떤 네. 유행이 있습니다. 한복의 유행이라고 하면 치마가 조금 길고 네. 짧고 폭이 넓고 좁고 또 주름이 잔주름이 있는가 하면 약간 굵은 주름. 그렇죠. 고름이 또 좁다 하면은 좀 길게 아니면 또 매듭을 예쁘게 해서 브루치식으로 만드는 옷이 있죠. 그러는데 한복이 너무나 변형을 많이 해서 우리의 전통이 사라질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한복은 동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람의 얼굴 같으면 동정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을 바르게 달고 그다음에 고름이 있고 그다음에 체형에 맞게 잘 수분이 맞게 만들어야 되고 허리는 조금 날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요즘에는 살짝 보여요. 밑에 그 말기라고 하는데 그게 허리 치마의 말기가 살짝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정도로 입으실 수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고리를 좀 길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새롭게 변형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전통은 살아있되 그 안에서 또 많은 움직임과 변화가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소정 선생님께서 어떤 한복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제가 입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복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봤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한복뿐만이 아니라 뒤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한복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다 직접 지으신 거죠? 네. 아, 제가 짓기도 하고 작업실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숙련 기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디자인 연구하면서 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체험도 해보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한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같은 한복, 그냥 색깔만 다른 한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종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한복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사선견이라 해가지고 그 염색을 해서 반회장 옷을 만드는 건데 이 그림은 그 동양난으로서 춘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화가가 그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염색을 한 건데 이 염색 자체가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은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라핀 염색을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색을 되게 좋아하세요. 사선견 저고리 예, 원단 자체가 사선견이라 그러면은 실크를 말하는 건데 실크. 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문양이 어떤 독특한 문양이 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네. 보통은 그래서 네. 우리가 부를 때 사선견. 사선의 무늬가 들어가서 사선견이다. 네네네. 원단이 귀한 소재예요. 이게. 그렇군요. 사선견이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치마를 하나 설명을 치마요. 해드릴게요. 네, 자, 치마. 요거는 이제 치마인데 조금 독특하죠, 치마가.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사이즈가 조금 큰 치수인데 네. 허리에 말기를 달아서 허리에 입는 옷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옷이 허리치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입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무덤에서 출토복으로서 해서 정부인 정도 되는 그 신분이 높은 네. 신분이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보시면 무슨 분이? 혹겹으로 했고 단은 이렇게 청색으로 단을 대가지고 치마 폭을 넓게 해서 네. 그다음에 또 이거를 접어서 네. 이렇게 바느질을 만든 상태거든요. 한번 네. 접어 보실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주름이 잘랑잘랑하면서 네. 옷을 입었을 때 멋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속옷도 부하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도 드레스처럼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좀 위에까지 올라 입는 건데 이거는 허리에 맞춰서 입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가 위에까지 입을 때는 이제 일자로도 하지만 네. 말기를 만들어서 그 치마 흘러내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었던 옷인데 아. 지금의 옷이 약간 옛날식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인식이 잘못돼서 옛날에 출토복에서 이렇게 나올 옷이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옷을 보고 네. 그 이제 디자이너들이 연구를 해낸 게 아. 그런 옷이 되었다 이거죠. 아, 정말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게 네, 여기 네, 한복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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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네요. 예, 남자 옷을 한번 해볼까요? 남자 옷을 한번. 네, 네. 자, 남자 옷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제 남자. 이거 뭐 일반적인 남자 한복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고리고 남자가 위에 옷을 입을 수 있는 배자 이렇게 해서 배자. 네네. 네. 단추도 달지만 네. 이렇게 이제 고름 대신에 네. 단추를 달아서 여밈이 잘 맞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자에 이것도 단추 말고 매듭으로 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입었고요. 여기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 더 달고 맞깃을 해서 안에 동정이 여기에다가도 동정을 달 수가 있는데 네. 굳이 달 필요가 없는 게 저고리가 동정이 달아있기 아. 때문에 동정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동정선이 보이고 또 이렇게 수를 예쁘게 덮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남자 한복이 일반적입니다. 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하자면 이거는 이제 자 보시면 네. 이거는 이거 좀 명주로 만든 명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그래서, 네. 바지 저고리를 입고서 네. 위에 포로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지금 현대 옷 같으면 이제 코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복도 이제 코트 모양으로 네. 옷옷이 있는데 네. 우리가 바지 저고리만 입고 나들이를 못하죠. 네. 집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나들이를 한다거나 어디 의식 행사 결혼식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남자분들도 네. 한복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 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두루마기 정도는. 네.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많이 입고 사대부들이 입었기 때문에 네. 이런 옷들을 이렇게 착용하고 이제 어떤 결혼식이나 또 어떤 잔치에도 갈 수 있고요. 네. 예복이 바로 된다는 거죠, 이게. 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요거는 이제 구군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군복. 이게 전쟁터에 나갈 때 조선시대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높은 분들도 네. 옷을 갈아입고 네. 전투복을 갈아입고 네. 전쟁에 참여하고 싸우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옷이 자 이렇게 그 황색의 이제 동다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색이 정해져 있어요. 네. 신분이 있는 옷들은 색도 정해지고 모양도 다 정해졌어요. 네.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것을 입고 매고 그다음에 전대가 있죠. 네. 뒤에 띠를 딱 해서 입고 이렇게 묶어서 그다음에 검을 들고 머리에 전립을 쓰고 행진하는 거죠. 아. 네. 그 전쟁 연습도 해야 되고 이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전쟁 시에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떤 의식 행사를 할 때는 미리서 예행 연습을 하듯이 네. 옛날에도 이런 옷을 착용을 하고 네. 미리서 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네. 그것을 입고 이제 전투를 네. 하러 나가는 거죠. 아, 네네.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옷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직접 한번 입고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그렇죠.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또 한복을 입고 나와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제가 나름대로 좀 한복을 회사에서 입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옷고름 맬 때 아, 조금 나는 잘 못 매겠다 어설프다는 부분인데 저는 나름 잘 맨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매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제가 회사를 7년째 다니면서 옷고름 좀 몇 번 매봤거든요. 나름 괜찮게 잘 맨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고. 아닌가요? 아 근데 옆에 웃으시는 누구신데 지금 웃으시고 계시는 누구세요? 아, 저희 딸입니다. 아, 따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저를 보고 이게 한복과 많이 익숙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옷걸음이 저는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이게 다 이게 포인트 있고 넥타이처럼 이렇게. 네, 네, 본인은 참 멋있게 잘 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방향이 안 맞았고 방향이요? 또 길이도 이제 안 맞았고 그런데 제가 잘 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매야 되나요? 자, 네. 요거는 다시 네, 자, 시작부터. 풀어서 네. 자 보시면 자 그냥 그대로 놔두셔요. 네,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고 네. 고개는 들고 계세요. 네, 고개 들고. 네. 네. 자, 이게 긴 걸음이고 네. 자, 긴 걸음은 섭과 깃 사이에 이렇게 네. 달아 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작은 걸음, 긴 걸음을 감싸주는 작은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긴 걸음을 밑으로 향하고 자, 그다음에 작은 걸음이 긴 걸음을 딱 감싸서 네. 위로 딱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잘 염려야 됩니다. 요 간격이 잘 맞아야 걸음이 풀어지지 않고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했죠. 자,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솔기가 이렇게 위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여기는 골이라고 해서 그냥 재단이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니까 여기 요쪽이 솔기, 예, 바느질 솔기가 바느질. 네. 바느질 솔기하고 반드시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밑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아. 거예요. 예, 위로 가게 매야 제대로 된다 이거죠. 네. 자, 이거는 이제 고를 딱 하는데 손을 집게 손가락을 딱 넣고 이렇게 딱 이제 대봐요. 대보고 나서 작은 걸음이 또 감싸서 계속 작은 걸음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 긴 걸음은 자기 그 중심이 딱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매주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살짝 이렇게 넣고 네. 이것이 지금 긴 걸음이에요. 네. 그다음에 작은 걸음, 작은 걸음을 감싸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하는데 과연 이 걸음이 잘 맺었는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봅니다. 네. 자, 이것을 얼마나 많이 빼주나 되나 고를. 네. 자, 고를 많이 빼줘도 안 되고 적게 빼줘도 안 되고 고름 넓이의 1배 반을 고를 내주는 겁니다. 아. 그래야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네. 반듯하게 맨 고름이 이 정도 이렇게. 아. 여자 한복도 명칭이나 똑같은가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비슷하죠. 네네. 네네. 고름도 아까 그대로 매서 이렇게 골이 1배 반 정도 나가서 이렇게 딱 얌전하게 해서 자, 고름을 냈을 때 네. 남자나 여자나 네. 보통의 이렇게 그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고름 그 솔기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접어주는데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옷 입히신 분이 그대로 내립니다. 아, 그대로. 원래는 뭐 접거나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고를 딱 매서 네.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네. 그대로 나가는 게 우리 전통 고름 매는 방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밖으로 접는 것보다 살짝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네, 들어가는 네, 게 네. 정상이네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제 액세서리 네. 이제 여기다가 놀이기를 부착한다든가 네. 또 부르지를 예쁘게 단다든가 네. 장식을 해줘도 이쁜 모습이 나오죠. 한복을 체험해 봤는데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복이 하나 있어요. 네. 저거는 꼭 여기 와서 입어보고 가야겠다 아까부터 마음 먹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것인지 한번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중전. 네, 전화. 퇴근 뉘신데 여기서 계시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확실히 옷이 날개라고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네. 이게 지금 왕의 옷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막 호령하고 싶고 막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러고 막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제가 입은 게 네. 왕의 용포. 네. 자 이게 용포를 이렇게 자 입었는데 용포도 좀 설명이 그냥 한복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홍색으로 해서 네. 홍용포라고 하는데 홍용포. 왕의 문양이 그 여기 보시면 발톱이 네. 5개가 붙은 게 네. 왕이 착용할 수 있는 용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 네. 명칭이 용보. 용보. 자, 용보는 가슴에 하나, 양쪽 어깨에 하나, 네. 또 뒤로 돌아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하나가 부착이 돼서 4개의 용보를 부착을 해서 네. 한 옷이 홍용포 이렇게 부릅니다. 아, 요런 건 이름이 뭐예요, 요거? 요거는 이제 관대라고 해서 관대.
예, 계급을 상징을 하는데 네. 임금님이 홍룡포를 착용했을 때 네. 반드시 그 의식에 따라서 관대를 이렇게 관대. 예, 띠를 두르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분께서 입은 우리 왕비 옷은 예, 이제 혹시 명칭이 또 어떻게 왕비옷은 될까요? 네. 홍원삼이라고 하는데, 홍원삼. 네네. 보통 이제 그 홍원삼은 그 왕과 같이 어떤 의식 행사를 할 때 네.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에도 그렇고 네. 치마 저고리도 정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입는 건데, 이것은 이제 대대라고 해서 전체 몸 전체에 이 원삼 전체에 그 금박이가 져 있는데 보통의 서민들은 금박이를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입지만 왕비 옷은 이렇게 전통 문양 그 봉황의 그 네. 상징적인 거를 가장 높은 거죠. 여자의 그 문양으로서는 가장 높은 건데 이런 봉황으로 해서 저 금박을 박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몸 전체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삼원색 색동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한삼이다 해가지고 흰색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박을 해서 모란 문양에 금박을 해서 이렇게 하고 다 부위별로 틀립니다. 금박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봉황이고 밑단도 봉황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한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왕비 옷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여기에 이제 막깃이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대대가 자 뒤로 살짝 자 대대가 길게 늘어뜨려서 네. 양쪽으로 동심결 같이 이렇게 오. 딱 리본으로 해서 딱 늘어뜨려서 이것이 행진할 때 그러니까 왕비가 걸음으로 네. 그 들어갈 때 걸음걸이 할 때 이것이 네. 쭉 이렇게 아, 예, 굉장히 자그러니 우아하네요. 이게 드림처럼 이렇게 네. 드리워져서 이렇게 우아하죠 오, 옷이. 그러네요. 임금님 옷하고는 또 좀 다르죠. 네. 여자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에도 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임금님하고 나란히 예. 그래서 네. 홍원삼이고 네. 이거는 홍룡포고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용포가 이렇게 네 네. 개를 부착을 네. 해서 만든 옷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왕복까지 해서 한복 체험을 해봤는데 남은 한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추석이나 설 때 회사에서 한복을 입긴 하는데 왕복을 또 입어보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제가 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자세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체험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체험관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복 네. 체험관. 네, 네. 어떻게 하다 이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40여 년 넘게 네. 바느질을 했는데 물론 손님이 맞춘 거, 고객이 맞춘 것도 해드리고 또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또 가르치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숙련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학습용으로도 만들어 놓고 남자 옷도 여자 옷도 또 아이들 옷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어디다가 뭐 전시를 맨날 할 수도 없고 여기 북촌에는 그래도 이제 관광 특구로서 모든 그 세계인들이 이쪽으로 그 한국의 문화 체험을 하러 이 북촌에 오게 되는데 어차피 이런 데서 체험관 하나 문을 열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한복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장년층께서 체험하러 오셨다. 네. 그러면 어떤 좀 한복을 추천해 주시는 편이세요? 네, 기본으로 제가 바지 저고리는 꼭 입힙니다. 네. 거기에 이제 도포라든가 다포라든가 천리기라든가 네. 이왕이면 이제 또 왕옷, 또 음. 황제옷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이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광화문 그 네. 저기 경복궁이 그런 데서 이제 궁 그 안에서 그 배경을 삼아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또 따라서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바지 저고리는 기본으로 입고 거기에 도포라든가 철례기라든가 또 관복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왕의 복식도 한번 입어보는 것도 좋죠. 마치 어르신은 이제 왕이 되시고 그렇죠. 또 사모님은 왕비가 왕비가 되시고 되시고. 이게 쭉 덕수궁
앞을 쭉 거닐고 있으면 네. 진짜 내가 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40년 이상을 이렇게 한복만 외길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한복을 계속 지으실 생각이세요? 한복은 계속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눈 보호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눈이 어두워지면 바늘 귀도 그렇고 끼는 그렇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쭉 그냥 하고 싶어요. 쭉 하고 싶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하면은 계속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사람이 건강이니까 네. 건강만 유지된다면 저는 그냥 계속 나이를 불문하고 그냥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건강 쭉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동안 우리 한복을 세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복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박물관인데요. 국립민속박물관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한민족 생활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생활사를 전시해 놓은 곳으로 1946년 11월에 개관했는데요. 박물관에는 우리 민족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상업, 그 시대에 사용했던 유물 등을 만나고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선조의 삶을 찾아 종로구 삼청로에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